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결국에 전략 후강의 패턴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S&P 500만 0.09, 그냥 조금 고개를 살짝 올렸다? 이 정도 되겠고요. 다우지수 0.1,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0.1%. 전반적으로 약간은 부진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키워드 체크해 보겠습니다. 좀 금리, 그리고 지표, 그리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은 유럽 때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 FOMC 의사록 공개됐습니다. 1월 달에 이런 의원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했는지 좀 말수가 있었던 건데요. 결론은 금리 인상에 박차를 가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고, 다행인 거는 시장 예상 범위 내에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악재라기보다는 이제는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 이거 발표난 이후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혼조로 거래를 마친 겁니다. 자, 우선 시장에서는 눈높이가 워낙에 낮았습니다. 3월에 이제 50bp 올리고, 올 한 해 동안 7번 인상할 거다. 이제 그야말로 독하게 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었는데요. 연준도 거의 그 비슷한 뉘앙스였었고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빠르게 인상하자고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긴축 카드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차 대조표 역시 지금 어떻게 줄일지 논의를 시작했다라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좀 빠르게 줄인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크게 악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이번에 이 회의록을 발표하게 되면서 나온 단어가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73번이나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FOMC 위원들도 이제는 조금 더 긴축을 강하게 가자라는 그런 분위기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지표 좀 체크해 보여야 될 텐데요. 한 3개 정도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그리고 주택시장, 그리고 수입 물가가 나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소매 판매였습니다. 올랐습니다. 물가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미국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변동성이 큰 자동차를 빼고도 계속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인데요. 물가가 오르면서 걱정은 하는데 그래도 산다라는 부분,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있는 미국 증시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2월 주택가격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화랑 장세가 많이 좀 접어든 그런 흐름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1월 수입 물가 역시 올라가게 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서 영향을 받은 건데요. 석유랑 천연가스 다 크게 오르게 되면서 이 지표를 상승시켰습니다. 자, 업종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하락한 업종 2개, 그리고 나머지는 모두 다 상승하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요. 에너지 쪽은 약간 좀 다시 보셔야겠습니다. 국제유가가 거의 장 마감할 무렵에 좀 크게 밀렸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충분히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오른 것입니다. 이제 결국에 이 부분이 반영됐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서비스하고 IT 결국에는 하락으로 전환을 했었는데 좀 크게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서비스 업종 내에 있는 비아콤 CBS 가장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게 좀 밀리게 되면서 업종 자체가 이렇게 동반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만고만했죠. 오른 종목, 내린 종목, 특히 뭐 개별적인 악재와 호재가 있는 상황에서 좀 등락폭이 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 아주 뜨거웠죠. 간밤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05%, 어제 한 5% 급등했기 때문에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종목들도 혼조 흐름을 보여줬고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었는데요. 우선은 제조업체 쪽, 이쪽에서 AMD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자일링스를 편입을 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옆에 있는 인텔과 이제 경쟁사 관계인데 경쟁이 좀 더 이제 심화될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AMD가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한 2% 초반의 하락세가 나와줬고요. 그리고 AMAT 장비 쪽이 되겠습니다. 호실적이 나와가지고 지금 장중에도 약간의 좋은 흐름, 기대치가 약간 반영됐는데 시간 외에도 2% 이상 오르게 되면서 역시 실적이 좋으면 잘 간다, 이런 공식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전자상거래 쪽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쪽이 되겠습니다. 아마존과 이 밑에 깔려있는 두 종목, 이베이와 엣시가 되겠는데요. 간밤에 이 쇼피파이가 전자상거래 관련된 종목이죠. 16% 급락했습니다. 매출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급락을 한 것이고,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이베이하고 그 옆에 있는 엣시까지 전체 다 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존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바로 온라인 소매 판매가 급증했다라는 부분이 반영되면서 역시 매출이 잘 나오면은 차별화 장세가 충분히 일어나실 수 있다라는 시장의 성격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른쪽 하단에 이제 소재 쪽과 관련해가지고 농업 관련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고, 원자재 역시 좀 불안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대두, 중국의 수출 확대가 또 급등하게 되면서 특히 많이 오르는 그런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오른쪽 하단의 끄트머리에 있는데, CF 인더스트리, 그리고 FMC 코퍼레이션, 그리고 모자이크 컴퍼니 모두 다 1에서 거의 3%대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곡물과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같이 연결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업종을 끌고 내려갔던, 서비스 업종을 끌고 내려갔던 바로 그 종목이 바로 CBS가 되겠는데요. 이제는 파라마운트로 이름이 좀 바뀌었습니다. 간밤에 바뀐 거고요. 급락을 했습니다. 우선은 실적이 안 나와서 급락을 한 건데요. 80억 달러, 전년 대비해서 16% 늘었고, 중요한 거는 조정순이익이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 75%나 급감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쪽에 포인트를 맞췄습니다. 주가도 갭 다운으로 크게 밀리면서 장중에 바닥 찍고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배경은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명을 바꾸는 건데요. 비아콤 CBS에서 지금 자회사의 파라마운트 픽처스라고 영화 제작사가 있죠. 이쪽으로 이름을 좀 바꾸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반영이 좀 안 돼 있는데요. 스트리밍 쪽에다 사활을 걸겠다라는 그런 CEO의 그런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이쪽으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 좀 반영이 됐고요. 시장에서는 이 부분 어느 정도 적용이 됩니다. 밑꼬리 달고 올라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메타 플랫폼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소송에 대한 악재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항상 이런 IT 종목들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입수했다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되는데, 미국 내에서 또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벌금으로는 1,1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뭐 분기에 40조씩 버는 메타 플랫폼스 입장에서 이 돈은 뭐 그냥 큰 돈이 아닌데, 중요한 건 회사 이미지가 이름 바꾸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송에 휘말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게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형 IT 종목들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메타 플랫폼스랑 못 깼던 거는 바로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거기에서 또 운영 체제 자체가 이 메타 플랫폼스는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기가 좀 더 힘든 그런 운영 체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까지 반영되면서 이날 2.1% 하락 216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이 반영이 되면서 전강 후 약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상승 출발했다 이렇게 떨어졌고, 미국 증시는 하락했다가 올라간 이런 전체적인 그림이 나오게 되는데요. 뭐 많이 밀린 건 아니고요. 거의 약보합 수준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대충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러시아 쪽에서는 철군 중이다. 그리고 철군하는 영상까지 공개했죠. 그런데도 미국이나 EU 쪽에서는 안 믿는다. 이런 관점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밤에 또 나토 쪽 사무총장이 철수 안 했다는 거를 내가 그 위성 사진으로 증명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안 좋은 내용들이 반영이 됐었고요. 거기에서 영국 쪽에서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30년 만에 가장 높은 인플레이션 내용이 나왔습니다. 더 매파적인 그런 흐름이 전망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전반적으로 관망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장에 나와 있는 소식을 보게 되면 유가가 올랐다, 오르면서 마감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 이후에 크게 좀 밀렸습니다. 1.8% 그 이후 소식을 제가 갖고 온 거고요. 90달러 지금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원유 재고가 다시 한번 깜짝 증가를 했다라는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걸로 지금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90.23달러입니다. 자, 그리고 구리가격 보겠는데요. 중국 쪽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또 나오게 되면서 기대치가 반영됩니다. 0.2% 오른 9,991달러.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크라이나 내용도 있고 또 달러 약세까지 겹치게 되면서 하루 만에 안전자산이 약간은 좀 더 선호하는 흐름입니다. 1,870달러 기록을 했고요. 국채 수익률은 아무래도 매파 연준이었지만 시장 범위 내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서 작용을 했습니다. 수익률 약간 떨어지면서 2%대 좀 더 초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미국 연결해서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결국에는 혼조 마감을 한 미국 증시가 되겠습니다. 장중에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전해주시죠. 예, 개선된 소매 판매 지표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관련 우려가 지속이 되면서 기장초 1% 가까운 약세를 보였던 오늘 뉴욕 증시는 오후 들어 발표된 FOMC의 의사록 이후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1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작년 3월 이후 최대인 3.8%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2%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는데요. 상무부에 따르면 1월 소매 판매는 3.8%가 크게 증가하면서 예상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휘발유,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지난달 3.3%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면서 연초 코로나19 감염자 급증과 물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 개선과 임금 상승에 힘입어 미국인들이 자동차와 가구 등 상품을 많이 구입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지만 레스토랑과 술집 매출은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0.9%가 감소했다는 소식입니다. 반면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미국의 수입 물가가 2%가 올라 당초 1.2%였던 시장 예상을 웃돌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졌는데요. 1월 중 에너지 수입 물가가 전달 대비 9.3%가 급증해 전달에 8.3% 하락해서 크게 상승 반전됐고 특히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에너지 수입 물가를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오후 들어 발표된 1월 FOMC 의사록이 시장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점이 안도감으로 이어지면서 주가 지수는 일제히 낙폭을 크게 줄였는데요. 연방준비제도가 조만간 기준금리를 올리고 이후 곧바로 보유자산 매각에 나설 방침도 굳힌 것으로 보이지만 시장이 예상했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입니다. 연준이 공개한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이 같은 논의가 있었음이 확인됐고 회의에 참석한 연준 고위 관계자들은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현재 연준의 보유자산이 너무 많다며 대차 대조표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월 1,200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는 이른바 양적 완화를 실시해왔고 현재 보유자산은 8조 8,78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팬데믹 직전과 비교해 약 2배 이상 커지면서 역대 최고치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인플레이션 단어가 73번이나 언급됐다고 CNBC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2월 들어 미국 주택 건설업체들의 신뢰도가 전달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전미 주택 건설업협회 NAHB에 따르면 2월 주택시장 지수는 82로 나타나 전달에 83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시장의 예상치에는 부합했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1월에 90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까지 상승한 바 있는데요. 이 지수가 50을 웃돌면 건설업체들이 주택 건설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하게 됩니다. 협회 측은 생산 병목 현상으로 인해 건설 비용이 오르고 프로젝트가 지연되면서 미국의 주택 건설 업체들의 신뢰도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면서 주택 건설 비용이 지난해보다 약 21%가 증가했으며 이러한 높아진 개발 비용은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어려움을 줬다며 올해 높아진 금리로 인해 수요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입의 여력은 현저하게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날 시장에서 이제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여기에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로블록스가 되겠는데요. 실적이 시간 외에서 나왔습니다.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부진한 실적 발표로 메타버스 관련 게임 업체인 로블록스의 주가가 오늘 26%가 폭락한 53달러 87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4분기 중 로블록스에서 이용자들이 매수한 가상화폐의 총액은 7억 7,010만 달러로 이것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가 늘어난 것이었지만 전망치였던 7억 7,200만 달러에는 크게 못 미쳤는데요. 로블록스의 수입 모델은 이용자들이 각종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로블록스 내에서 통용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것으로 로블록스의 실적에서는 가상화폐 판매 총액이 매출과 같은 성장 지표로 여겨지게 됩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주당 순손실은 25센트로 예상치였던 13센트에 거의 2배에 달했고 지난해 4분기 총 손실액은 1억 4,330만 달러로 전년 동기에 5,870만 달러 대비 2.5배 가까이 확대됐습니다. 반면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4,950만 명으로 전분기 대비 5.3%가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는 33%가 급증했으며 반면 이용자들이 지난해 4분기에 로블록스에서 보낸 시간은
108억 시간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8%가 늘었지만 전분기보다는 약 3.6%가 줄어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월 주택 착공과 건축 허가 건수가 발표되며 시장에 해당은 170만 5천 건의 착공과 허가 건수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월 필라델피아 지역의 제조업 지수,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개장 전 월마트를 시작으로 US 푸드, 오토네이션, 바이두, 펠런티어 테크놀로지, 타워 세마이컨덕터, 덱스터 인터내셔널, 그리고 폐점 후에는 드롭박스, 로쿠, BJ 레스토랑, 쉐이크쉑, 썬런 잉크, 그리고 에어리스와 US 셀룰러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